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2015년 2월 3일 선고된 채무자 사건인데 보정소급 매각을 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에 채무자는 50년생이었으니까 대략 연세가 65세 정도 됐죠. 65세. 주거 이력을 살펴보면 무상거주, 딸 명의 집에서 이제 임차를 했고 배우자 명의 집에서 배우자 명의 임차, 보증금은 얼마 안 됩니다. 천에 월 30 정도 되는 주거지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직업 이력을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략 8년간 내의류 소매업 방문 판매, 주로 이제 속옷 소매점을 운영하셨죠. 자영.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건설기구 도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이 당시에 속옷 판매를 하고 방문 판매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보정속옷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동네 이웃들이 빚보증을 서게 되면서 사채와 카드 돌려막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증가했고 남편과도 갈 때 별거 중이며 현재는 찜질방과 지인들이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 65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근력 능력이 저하되어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이었다. 이혼은 79년에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했죠. 경찰관으로 2009년에 퇴직을 해서 이제 연금을 받고 있고, 이건 아마 이혼은 전 남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분은 재혼하신 분, 연금 받으신 분이. 연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들은 46살에 공황장애를 갖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44살, 잘 모른답니다. 이게 아마 이분들이 전부 전 남편 자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50년생이면 이때 29살이죠, 벌써. 29살에 이제 자녀들을 이제 쭉 낳고 이혼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자녀들은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다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아들들은 없습니다. 채무는 5억, 채권 잔수는 14명. 쭉 보시면은 금융권 채무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융권 채무는 1700, 1800, 1900, 2000? 2000 정도도 안 됩니다. 2000 조금 될까 말까 하네요. 나머지는 다 뭐냐? 이런 분들 특성이 동네에서 이제 아마 속옷 같은 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채, 개, 이게 엄청나죠, 이게. 이자가 뭐 달러 이자죠, 이게. 뭐 퍽하면 1억 넘습니다. 이 채무가 보십시오. 1억 4,500, 1억 2,800, 1억 9천. 이 세 개만 합쳐도 4억 5천이에요. 나머지 채무는 이제 하여튼 이렇습니다. 다 일수사채, 계주. 감당이 안 되죠, 이게. 결국은 이제 보정속옷 세트가 그 라벨에 붙어 있는 거를 살펴보니까 1200만 원은 돼 있습니다. 이게 발각된 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발각된 거예요.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면 뭐 주로 차량입니다. 차량. 그다음에 보험 해약환급금 뭐 한 300 정도 해약해서 생활비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배우자 재산으로는 소나타 갖고 계시고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배우자 거니까. 부모 다 20, 30년 전에 사망해서 상속재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차량을 채무자 명의로 어떻게 취득을 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식 모닝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막내 아들과 여자친구로부터 일정액 월 50만 원이 입금되면 BS 캐피탈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였어요. 따라서 차량은 아들이 채무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되죠. 이게 이제 압류가 안 된 이유가 아까도 보셨지만
사채가 거의 4억 5천이죠. 금융권 채무는 이런 분들 특성이 금융권 채무는 하나도 없고 사채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분은 있어봐야 2천 정도죠. 몇백 쪼개있으니까 금융권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나 하진 않죠. 사채를 써서라도 금융권 이자는 확실하게 틀어막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압류도 안 당하고 당연히 이제 아들 걸로 보이죠. 아들이 엄마가 대신 사준 겁니다. 이분은 신용이 되게 좋죠. 사채를 써서 그렇지 금융권에서 아마 신용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과 동시에 이제 차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시 매각과 동시에 1350만 원을 막내 아들과 여자친구에게 입금하여 반납한 거죠. 원소유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이제 운전면허증도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채무자 말대로 진짜 아들 건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따라서 차량을 운행할 일도 없고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명의로 은닉된 재산은 없고 전직 경찰관이 배우자 명의 주거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차량이 중고 차량이죠. 유일한 재산이죠. 이건 남편분이 뭐 경찰관이고 연금 240만 원 정도 받았으면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죠. 이게 이제 채권자가 보정속옷이 왜 발견됐냐? 채권자가 대물 변제로 가져가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하든지 포기를 해도 채권자들한테 투명하게 그 채권자가 일부만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관제인이 스톱한 다음에 반환해라. 이분이 아마 면담 과정에서 밝혔을 거예요. 채권자가 굳이 자기가 그걸 가져겠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혼자 가져야 되니까 채무자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남아 있는데 보정 속옷이 남아 있는데 뭐 라벨에 붙은 건 1200이다. 비싸죠. 뭐 한 조그만 박스 하나입니다. 우리 택배 오는 조그만 박스 있죠. 보통 한 5kg 귤 박스 정도. 그 박스 하나에 그게 1200만 원 세트 한 뭐 두 세트인가 있었는데 두 세트인지 한 세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특정 채권자가 대물변제로 자기가 빚 대신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채권자한테 막 압박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실토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사무실에 그 박스 갖다 놓고 나중에 이분이 같이 보정 속옷을 판매하던 동료가 있습니다. 판매원. 그분을 오라 그래서 모셔서 이거 좀 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250에 자기가 굳이 진짜 그 팔아도 뭐 철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서 거의 뭐 안 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부탁을 해서 250에 그분은 이제 그걸 갖고 가서 팔지는 않고 그냥 영업용으로 이제 견본이나 샘플 같은 걸로 이제 여자들한테 보여주고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그 동산이라는 건 이제 유체 동산을 얘기하죠. 부동산 외에 동산, 보정속옷 발견을 해서 매각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